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 이른바 ISD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는 29일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검찰이 계열사 자금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야가 버스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흥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순매수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중동 리스크 완화와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46포인트, 0.82% 오른 1899.5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말 쇼핑 시즌 돌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한때 19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줄여 결국 1900선 재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기관이 2,56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64억 원, 38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65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22%나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통신과 유통, 건설, 기계 등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정밀은 6.66%나 미끄러졌고 의약품과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등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 이상 뛰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기아차와 SK하이닉스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은 하락했습니다. 배당 매력이 부각되며 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지연 공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웅진홀딩스가 7% 넘게 빠졌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4억 7,77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6,907억 원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쇼핑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IT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대형 정보기술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40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분위기 호전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38%, 33,000원 오른 141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인데요.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3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81% 오른 것을 비롯해 삼성전기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다른 IT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 IT주들의 강세는 미국이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4주차 목요일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약 한 달간 미국 백화점을 포함해 유통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부터 행사를 벌입니다. 조준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는 쇼핑 시즌 일수와 비례하는데 올해 추수감사절이 일찍 오면서 쇼핑 일수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32일이 된다며 최근 내구재 소비가 이끄는 민간 소비 개선을 감안할 때 미국의 연말 소비는 지난해보다 4%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곽중부 삼성증권 연구원도 지난 10년간 월별 소비 심리와 고용 지표를 보면 쇼핑 시즌 중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며 호전된 미국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 시즌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IT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 이른바 ISD를 제기했습니다. 총리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왔다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는 29일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나로우 3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해 29일을 발사 기준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6시 55분까지이며 구체적인 발사 시간은 날씨와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해 발사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과 25일 발사 운용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나로우에 실리는 나로 과학위성 리허설도 26일부터 발사 기준일까지 매일 실시하게 됩니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17일 도착한 새 어댑터를 블록을 일정에 따라 시험했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발사 기준일은 29일이지만 일주일 뒤인 12월 5일까지를 발사 예비 기간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계열사 자금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최태원 회장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인 동기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최태원 회장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과 공모에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1943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에도 1조 5천억 원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78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법원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천,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약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정부에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0% 올리라고 통보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 수수료를 깎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려던 손보사들은 철회 요구가 거부되면 카드 결제를 없애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카드사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수수료율로 2.7%를 제시했습니다. 동부화재도 수수료율을 기존 2.0%에서 2.4%로 올려달라는 통지를 카드사로부터 받았고 LIG 손해보험도 2% 초반대의 수수료율을 2% 중반대로 조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말에 적용되는 개정 여전법의 수수료율 상한선인 2.7%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대형 손보사들은 카드사들과 접촉해 인상을 막는 데 진력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보험료 카드 결제 자체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봉우리의 지명을 자국 명칭으로 장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에서 독도 봉우리의 일본어 지명을 국토지리원의 지명에 기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서를 결정했습니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 의원의 질문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 봉우리의 일본 지명 장명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와 서도의 봉우리에 대한 공식 지명을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자민당은 어제 발표한 공약에서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또다시 단일화 협상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제기됐던 이후 협상단끼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결정짓기 위해서 오늘 담판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치부 유병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후보가 직접 오늘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오늘 단일화 방식 합의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께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없는 비공개 양자회동을 가졌는데요. 어제 TV토론에서 현재의 단일화 협상 교착 상태를 직접 풀어보자고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단일화 협상의 첫 개시와 중단된 협상의 재개를 두 후보 단판으로 원샷 해결했던 만큼 오늘 회동에서도 단일화 협상의 벼랑 끝 대치 상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하지만 두 후보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80여 분 만에 회동을 중단했습니다. 언제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대변인들은 브리핑을 갖고 두 후보 회동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한 걸음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동 재개 여부를 두고 양측은 두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오후가 다 지나도록 두 후보는 쉽사리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동 때 오간 얘기들에서 좁히기 힘든 심각한 의견차를 확인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후보는 이후 서울 동숭동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시각장애인 사진전 관람 중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시간이 없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며 다른 일정들은 지금 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엔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마음에만 보이는 것일까요? 라고 적어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평을 빌려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표현한 것처럼 비쳤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예정됐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한 채 장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석자 없이 둘만 만난 상태라면 두 후보 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해지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는 아무도 대동하지 않은 채 둘만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극히 말을 아끼고 있어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는 어제 TV토론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어제 두 후보는 TV토론에서 단일화 협상 파행 책임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심각한 견해차를 노출했었는데요. 그때 문 후보는 안 후보 측 협상단이 처음 했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재량이 없다고 하더라 라며 갑갑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처음 제안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안을 제안하고 이를 문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두 후보는 팽팽히 맞섰는데요. 안 후보는 마지막 투표 순간에 박 후보와 단일 후보 중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가 현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 단일 후보를 묻는 가상 대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문 후보는 누가 박 후보를 이길 후보인지 판단하는 게 단일화의 과정이라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둘 중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느냐가 그 기준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간 지지도를 묻는 방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지켜봤던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분이 오해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단독 회동에서 그걸 먼저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후보의 오전 회동 결렬은 이 같은 오해들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의 단일화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운 산을 만났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협상단은 두 후보가 좋은 결론을 내는 것만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 종일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예, 두 후보 간의 단판 얘기가 처음 나왔던 TV 토론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다소 좀 짧게 전해주시지요. 네, 어제 두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문 후보가 참여 시절 국정 경험과 다수의 TV 토론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주도하면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 안 후보는 차분하면서도 감성적 접근법을 구사했다는 관전평이 많았는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나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희용 한국사회조사연구소 분석실장은 문 후보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토론을 주도했다며 다만 문 후보가 상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부각시켰는데 이는 아름다운 단일화 효과를 제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음료가 무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맥주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이 발생되는 발효 과정을 제외한 무알콜 음료로 맥주 맛은 살리고 열량은 기존 캔 맥주의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판매 가격은 편의점 기준 캔당 1,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만들어진 수입 무알콜 음료만 유통 중입니다. 무알콜 음료 시장은 일본을 시작으로 급성장 중이며 하이트 진로도 지난해부터 일본의 다양한 무알콜 음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다음 달 초 국내 시장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5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12월 초 시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5의 국내 출시는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품을 공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애플이 통상 금요일에 출시했던 점을 고려해 다음 달 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아프리카 시장에 말라리아 모기 퇴치용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모기가 싫어하는 30에서 100kHz 주파수대의 초음파를 이용해 24시간 내에 말라리아의 매개체인 암컷 학질 모기를 외부로 쫓아내거나 활동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같은 기능은 나이지리아 최고 의과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또 전압 사정이 불안정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낮은 전압에서도 가동하고 모래 폭풍과 고온 등 혹독한 외부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에 취업한 대졸 신입사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두 회사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중 여성 비율이 53.3%로 2009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또 기업 경영에서 투명성 지표가 크게 개선됐고 협력회사 종합 만족도 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